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8강 고객의 이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8강부터는 이제 파트 3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파트 3 고객 심리의 이해에서는 제1장 고객의 이해부터 제4장 성격 유형의 이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본 강좌에서는 제1장부터 3장까지만 다루기로 할게요. 자, 먼저 1장 고객의 이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환영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환영 기대 심리는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자기를 왕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며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아니죠. 아니라 언제나 이거죠. 언제나 환영해 주고 반가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독점 심리는 이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이 독점하고 싶은 심리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어때요? 이 독점 심리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다른 고객에게 불만을 또한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모든 고객에게 그런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 자기 본위 심리는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항상 누구 위주로 생각을 한다고요? 각자 자기 위주로 이거죠. 각자 자기 위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자기 본위 심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데 내 가치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옳다고 많이 믿죠. 내 가치가 중요하고 내 가치가 옳다고 많이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판단을 할 때 내 가치가 옳기 때문에 어때요? 내 가치, 내 이주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월 심리는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고객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누구나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서비스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이러한 고객 심리를 조금은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존중하고 자신을 조금은 낮추는 그런 겸손한 또 자세가 필요하기도 하다. 다음 모방 심리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모방 심리라는 거는 어때요? 다른 고객을 닮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잘 나가는 셀럽들을 좀 많이 닮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이 모방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그 출제된 사례 문제를 보면 물론 이제 이 기본 심리는 뭐 일반형, 뭐 연결형, OX형, 사례형에서도 아주 그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모방 심리에서 그 출제가 되는 사례 내용으로 이거죠. 그 이제 해외에 싱가포르 여행을 가려고 그 여행사에 문의를 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우리 여행사에서는 그 3국 3색 그런 패키지 여행이 있다. 이 여행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잘 팔리고 그리고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상품으로 구매할게요 라는 그런 대화가 사례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고객의 기본 심리에서 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 바로 그죠 모방 심리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를 나도 같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심리인 거죠. 그다음 보상 심리. 자 보상 심리라는 거는 이거죠. 다른 고객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나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또는 내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어때요? 그에 대한 타당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심리인 거죠. 다음 존중 기대 심리. 자, 존중 기대 심리는 내가 어때요? 중요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그리고 다시 방문했을 때도 어때요? 나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객의 니즈와 요구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5가지의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보면 첫 번째가 잠재 니즈입니다. 잠재 니즈. 잠재 니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이제 해석되는 니즈로 무의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니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재 니즈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어떤 내가 꼭 이거를 구입해야겠다라는 그런 장애 요소로 인해서 욕구가 발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잠재 니즈는 내 안에 내가 뭐 구체화되지 않은, 그냥 내 안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니즈, 즉 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니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보유 니즈. 보유 니즈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잠재되었던 이 니즈가 뭐에 의해서 자극이 됩니까? 정보, 그죠? 어떤 정보라던가 어떤 그런 자극, 그죠? 자극에 의해서 좀 더 구체화된 표현, 거죠. 좀 더 구체화되어서 표현된 상태의 니즈를 우리가 보유 니즈라고 합니다. 보유 니즈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핵심 니즈. 핵심 니즈는 고객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니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개별 고객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니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현재 니즈는 구체적으로 그 니즈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행 단계에 있는 니즈이다. 실행 단계에 있는 니즈. 네, 실행 단계에 있는 니즈가 바로 이제 현재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실행 전의 니즈였던 거죠. 핵심 니즈까지는. 자, 내가 이게 TV가 좀 오래됐어. 그리고 TV도 40인치 TV야.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눈에 노화가 와가지고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좀 큰 TV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그게 어때요? 이제 어느 날 홈쇼핑을 보는데 75인치 75인치 TV에 대해서 홈쇼핑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런 면이 괜찮고 저런 게 괜찮구나. 정말 좀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체화시키는 거죠. 예.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화된 니즈에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TV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어떤 TV가 필요하냐. 물론 이제 사람 개개인마다 원하는 그 TV가, 구입하고자 하는 TV가 다르겠죠. 그 상황에 맞는 내 TV, 상황에 나에게 맞는 그 TV가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즉, 개별 거기에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니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뭐 S사의 75인치의 어떠한 기능을 가진 어떤 땡땡땡땡의 TV가 나에게 맞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구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때요? 홈쇼핑에서 직접 이제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현재 니즈인 거죠. 현재 니즈. 그리고 이제 가치 니즈는 고객 만족이 극대화된 단계에서의 니즈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상적인 니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TV를 구입을 했는데 역시 구입하고 나니까 정말 화질도 선명하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도 되게 편하고 여러 채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되게 만족하는 거죠. 예,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 만족이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그 TV를 판매하는 그죠? 제공자와 함께 우리는 이 좋은 제품을 당신에게 팔 수 있어서 제공자도 만족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정말 이 75인치 TV를 정말 잘 볼 수 있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도 만족하는 거죠. 너무 잘 보는 나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TV, 나에게 맞는 적합한 TV를 구입해서
정말 시청을 잘 하고 있어. 나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공자와 고객이 그러한 그 제품 판매의 과정과 결과에 모두 만족을 느끼는 그 과정을 바로 가치 니즈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의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고객 요구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고객 요구는 보통 이제 산업 시대와 크게 산업 시대, 기존의 산업 시대와 그리고 지금의 서비스 경제 시대에 와서의 그런 요구 변화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 요구 변화를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고객 요구 변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각각의 그 항목별 의미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고객 요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 먼저 이제 의식이 고급화가 되었죠. 예, 뭐 환경 변화와 또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윤택해짐으로써 이제는 어때요? 양보다 좀 더 질을,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를 좀 지향하는 그런 고급화를 지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한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 넓어짐에 따라 인적 서비스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또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의식의 존중화는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개인의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어때요? 자기를 최고로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의식의 존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의식의 개인화라는 거는 어때요? 자신이 무슨 고객? 특별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본인만이 어때요? 특별 나오면 뭐가 돼요? 개인화가 되는 거죠. 개인화. 특별한 고객으로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의식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자신만의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의식의 다양화와 복잡화. 즉 고객 유형이 이제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서 그만큼 뭐예요? 고객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그다음 이제 의식의 대등화다. 이제 경제 성장이라던가 물자 풍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지가 꽤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그런 물자의 풍요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존경, 신뢰가 떨어지면서 서로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등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을 낳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부정적인 면을 또한 초래하기도 합니다. 양날의 칼처럼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과 고객 간, 지금 우리가 이제 수평 사회라고 하죠. 수평적 사회. 뭐 고객 간의 직원 간의 수평, 또는 뭐 제자와 선생님 간의 수평, 또는 뭐 관리자와 직원 간의 수평 사회, 남녀와 수평 사회.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수평 사회를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이에서는 갈등이 좀 발생하기도 하죠. 뭐냐면 내가 그렇죠. 나도 뭐 돈 벌 만큼 돈 벌었고 배울 만큼 벌었는데 내가 왜 숙여야 되냐? 내가 왜 숙여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 이제 이러한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대등화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는 또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존경과 신뢰가 빠지면, 존경과 이런 대등화에서 존경과 신뢰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뭐야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요구의 변화 5가지 항목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각각의 의미들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콕콕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객 요구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은 자, 하나하나 보면 1번. 자, 의식의 고급화는
근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뭐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죠? 네, 인적 서비스. 네, 인적 서비스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가치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기계화 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화 또는 기계화로 되어 간다는 의미는 표준화로 되어 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화, 표준화된 서비스는 좀 더 단가가 낮은 서비스가 많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반면에 이제 고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기계화, 표준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어때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인적 서비스의 질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비싼 비용을 제공한 치른 만큼 그에 맞는 합당한 서비스를 받는 걸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다음에 의식의 존중화. 네, 의식의 존중화는 여기 보시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권위의식 향상으로 종사자에 비해 고객들이 더 갑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아니죠. 네, 의식의 존중화는 아까 뭐였죠? 자신을 최고로, 자신을 최고로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의식의 존중화였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식의 개인화. 자, 특별 나오면 이건 개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특별한 고객으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그다음에 의식의 다양화. 고객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고객이 1인 10색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10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시대만 해도 1인 1색이었어요. 그렇게 고객의 욕구가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비스 경제 시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고객 욕구의 확장입니다. 방금 고객의 욕구가 많이 확장된 거죠. 1인 10색이 된 거죠. 1인 10색이 됐다. 그만큼 이제 고객의 욕구가 이렇게 확장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또는 이런 광고, 홍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가능한 한 자주 표출되게끔 만들어지는 이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인스타 하시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어때요? 볼 때마다 나도 가고 싶다. 항상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 친구들이 올리는 막 볼 때마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어때요? 표출하게끔 만드는 사회가 이 사회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 그 고객의 의식이 다양화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의식의 대등화는 경제 성장 및 물자의 풍요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존경, 신뢰가 떨어지면 서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갈등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평적 사회로 진입을 했고 더욱 수평적 사회로 가고 있죠. 이것도 이제 서비스 경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대등한 관계가 동전의 양날, 칼날의 양날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면도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대등한 관계는 어때요? 또 많은 갈등을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 요구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의 기대, 영향 요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기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어떤 영향 요인이 있느냐. 자, 크게 4가지의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4가지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 내적 요인부터 외적 요인, 상황적 요인, 기업 요인들까지 있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내적 요인은 말 그대로 고객 자신의 감정이라던가 경험에 의해서 기인되는 기대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상황. 예. 이 부분 제가 파랗게 체크한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이 밑줄로 해놓은 부분 있죠? 정말 친절한 미영씨, 친절한 미영씨 이렇게 밑줄까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제가 밑줄까지 이렇게 쳐놨습니다. 예, 쳐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SMAT가 물론 기출 보건 문제인데 100% 그러지만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 항상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예, 신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기출 보건 문제 은행식이구나 라고는 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그래서 내적 요인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욕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개인적인 욕구.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관여도, 관여도. 그리고 과거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이러한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관여도도 이제 저관여도, 고관여도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관여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할 때는 저관여도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 관여도가 좀 깊숙해지는 거죠. 이제 고관여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젓가락 하나 사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정보를 서칭해서 이 젓가락을 사진 않아요. 저관여도인 거죠. 보통 이제 편의품 같은 게 저관여도인 거고, 고관여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삽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이렇게 A, B, C사를 다 정보를 서칭해서 대안 평가한 다음에 구입을 하죠. 고관여도가 되는 거죠. 깊이 내가 더 많이 정보를 서칭해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은 다시 한번 보면 그 내적 요인에서 과거의 서비스 경험에 의해서도 그 기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론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보통 그 사람의 기대는요,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서비스 경험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기대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어때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외적 요인이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쟁적인 대안들. 경쟁적인 대안들이라는 거는 이거죠. 내가 만약에 A 미용실에서 한 20만 원 주고 펌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B 미용실에서 할인 40%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할인된 그 경쟁 업체에서 내가 펌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40%나 할인되는데 저기서 받을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경쟁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과의 상호 관계로 인한 사회적인 상황,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도 내 기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3만 원짜리 와인을 구입을 했는데 나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혼술을 하려고 마시는 거하고, 내가 이제 내가 아끼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그 3만 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3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거하고 기대가 어떻게 다르겠죠. 나 혼자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와인하고 그 같은 3만 원짜리 와인이지만 정말 소중한 지인들을 초대해서 3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거하고 그 기대치는 그 3만 원짜리 와인에 거는 그 기대치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 이제 구전 커뮤니케이션, 그죠? 구전에 의해서도 그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상황적 요인을 볼게요. 상황적 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객이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적 요인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12,000원짜리 그 백반을 먹는 거하고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12,000원짜리 백반을 먹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황적 요인인데 예시로는 이제 고객의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기대가 형성이 되고 하고요. 다음 환경적인 조건이라던가 또는 시간적인 제약,
제약에 따라서도 그 기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시간적인 내가 만약 이 업무를 10분 안에 빨리 봐야 돼. 그럼 어때요? 너무 긴급하면 내가 그 상대 서비스 제공자에게 큰 기대를 걸진 않아요. 시간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근데 내가 시간이 많거나 뭐 긴급하지 않는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그 직원이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못 넘어가죠.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기업 요인은 기업의 상황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가 어때요? 고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게 이 촉진 전략, 기업의 서비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전략, 그리고 이제 유통 구조에 의한 편리성, 서비스 수준의 기대, 여기 보시면 유형적 단서의 제공, 예를 들면 그죠, 매장의 인테리어라던가 유니폼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죠, 유형적 단서의 제공, 매장 인테리어라던가 인테리어, 유니폼 또는 기업의 이미지, 또 브랜드 이미지, 가격, 기업의 로고나 CIBI 이런 것들이 다 기업 요인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기대 영향 요인도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이해에서 마지막으로 자, 전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AIDMA와 그리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한 진화한 프로세스 AISAS 그 구매 결정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후에 당연히 어때요?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내가 시험 출제위원이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전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그리고 인터넷의 그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부터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주의하고 관심을 끌어. 주의 관심의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근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3단계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전통적 프로세스는 여기 3단계 욕구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인터넷 구매 결정 프로세스는 여기 3단계 뭐가 들어가요? 검색이 들어가요. 검색이. 예. 3단계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예. 이 차이를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전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순서와 그리고 인터넷의 그런 프로세스의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 부분,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이 파란 부분은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왜? 괄호 넣기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괄호 넣기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또는 이제 또 각각의 의미 있죠?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순서예요. 순서. 전통적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차이 발생, 어디서부터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전통적 의사결정, 이제 구매 과정이죠. 구매 결정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주의를 끄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관심을 두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는 뭐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욕구 단계입니다. 욕구 단계. 무슨 욕구예요? 당연히 구매 욕구죠.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이제 단계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억의 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기억으로 이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구매 의사.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프로세스는 행동이 4단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에 행동이 4단계 있었고 뭐가 더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바로 이 공유, SNS에 올려서 그런 후기
작성한다던가 또는 정보,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해서 이러한 공유 단계가 여기에 더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콕콕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구매 결정 프로세스 중 전통적 구매 결정 프로세스 모델인 AID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주의 관심은 전통적 그리고 인터넷 프로세스와 같죠. 주의를 끌어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 그리고 관심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인지하는 단계.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공유. 자, 딱 여러분 여기서 딱 알아야 되는 게, 공유가 나오는 순간 뭐가 돼? 이건 전통적 프로세스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구매 제품에 대한 평가를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 그러니까 인터넷 그 구매 결정 프로세스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거죠. 마지막에 있는 단계. 그다음 이제 욕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단계라는 거는 구매 의사를 이제 결정짓는 단계인 거죠.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이었죠. 마지막에 행동이었고, 이제 인터넷 프로세스에서는 마지막이 바로 이 공유였던 거죠. 공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객의 1장 2회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